자,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제목, 가계부채 2천조씩이나 찍어놓고 대출이 왜 안 되냐? 징의되는 거 보면 양심이 있긴 한 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요즘에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많은데,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을 쉽게 안 해주겠다는 거죠. 아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할 때 좀 까다롭게 보겠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연끌비타는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. 예전에 왜 대출 잘해주다가 왜 지금 와서 안 해주냐.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. 아니, 지금같이 경기 안 좋은데 과연 대출을 받고 뭘 하겠다는 게 정상인가? 이 생각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대출 안 해준다고 징계되는 사람은 과연 정상적인 사람일까?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말 하는 걸까?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저런 말 하는 걸까? 보통 후자겠죠. 일단 지금 대한민국은 각종 부채란 부채는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. 맞죠? 예. 뭐 주담대, 신용대출, 아니면 자동차 담보대출. 요즘 자동차 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차를 담보대출 받는 거. 아마 자동차 담보대출 받는다는 거는 다른 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받는 거겠죠. 근데 여러분, 이게 정상이야? 대출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정상입니까?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는다는 건 내가 지금 자산이 없는 거잖아. 맞죠? 그리고 나는 지금 대출 받으러 나오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. 갚을 생각이 있으신 거죠? 혹시나 나중에 빌리고 나서 못 갚겠다 하시는 건 아니겠죠? 당연히 갚아야죠. 지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정말 갚을 생각으로 대출 받는 걸까? 아니면 나중에 못 갚아도 상관없다, 뭐 그런 마인드 대출 받는 걸까? 만약에 대출 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갚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어떤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죠. 맞죠? 줄겠죠. 근데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뭡니까?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점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.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는 거죠. 맞죠? 점점 빚쟁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고,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빚쟁이 중에서 점점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. 일단 대출이 뭐예요?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? 제때 못 갚으면 어떻게 돼? 빚이 늘어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두 가지 될 수 있는 거야. 점점 이제 빚진 사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빚 못 갚는 사 늘어나고 있고.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돈을 빌린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못 갚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자신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 지금 제때 못 갚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심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, 은행의 입장을 들자면 지금 무턱대고 대출해주다간 못 받을 것 같으니까, 앞전에 대출 받은 사람도 못 갚고 있는데, 지금 뭐 주담대, 신용대출, 뭐 자영업 관련 대출 해가지고 못 갚는 사람도 많아요. 마통도 못 갚는 사람도 많아. 지금 대출 연체가 심해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돈 빌리러 온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또 돈 빌리러 온 사람 중에 상당수는 비투하려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 갚을 생각이 없어요. 알잖아요, 여러분. 지금 이제 삼전 한이 주식 사려고 이제 비투하려고 은행무 두들기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애초에 갚겠다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여유자본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. 여유자본 없는데 일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뭐 정상적인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못 갚는 사람들 꽤나 많아. 지금 아파트 연끌하시는 분들도 간당간당하신 분들 많아요. 이게 여기서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감당이 힘든 분들 많습니다. 뭐 연끌해서 아파트 집값 올랐다고 하지만
막상 그 비싼 집값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집이라는 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뭐 아파트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막상 그걸 팔아야 좋은 거 아니야, 여러분? 그렇지 않습니까? 안 팔리고 호가 올라가는데 그게 좋은 건가? 세금만 늘어나는데.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대출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빚 갚는 거 정말 힘들어, 여러분. 정상적으로 갚아도 힘들어. 근데 정상적으로 못 갚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. 점점 그 한계에 봉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, 너무 빚을 크게 받아가지고. 거기다 경기도 안 좋은데, 맞죠? 변수가 많죠, 지금 빚쟁이들은. 왜냐, 첫 번째는 일단 금리 인상.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갚아야 되는 이자가 는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실직의 문제. 지금 그 빚 갚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차시면 영포티가 많아요. 하여튼 영포티 진짜 씨. 근데 그 영포티가 직장에서 이제 나가야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야 어떻게 꾸역꾸역 갚는데 뭐 직장에서 나가라면 나가야죠. 근데 나가면 절대 2만 원도 벌 수가 없어. 2만 원도 벌 수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은행 대출금을 제때 못 갚는다는 거죠. 맞죠? 두 번째 실직입니다. 실직. 요즘에 많잖아. 뭐 희망퇴직, 공고사직 많죠. 그분들 중에 아마 연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. 이게 좀 많이 있을 거야.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물가 인상.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물가도 자동적으로 오릅니다. 그러면 이제 애들 자녀 교육비나 뭐 식비, 뭐 생활비 이거 다 오르겠죠. 그럼 점점 이제 대출 받는 분들은 감당이 힘들겠죠. 버는 건 뻔한데. 그래서 점점 이 채무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억 단위 정도 대출 받으신 분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, 이게.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 빚갚기 컨텐츠 하는 분들 많거든요. 빚 1억 8천, 뭐 2억 2천. 그게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일단 빚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나이도 올라가죠. 왜냐, 이자가 늘어나니까. 그러면 그러니까 설렁설렁 이래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일을 빡세게 해야 되거든. 근데 내 몸 버텨줄까 이게? 몸 갈아가지고 일하는데. 그리고 다치면 안 되는데. 보통 몸 갈아서 일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몸 혹사하기 때문에 건강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보통 몸수 일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나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요, 이게. 보통 남자들이 이제 뭐 몸 갈아서 일하는 게 보통 배달이나 택배 이런 건 다칠 가능성이 있죠, 여러분.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크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일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일을 안 받는 게 좋은 건데. 예. 왜 자꾸 키울 생각이 하고 있는 건지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갚지도 못한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대출이란 표현이 더 어릴 듯 합니다.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싶지도 않은 인간이 맞을 듯 이라고 적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면 이 돈을 어떻게든 갚겠다는 생각보다는 뭐 최대한 빌릴 만큼 빌리고 못 갚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, 이게. 그러니까 갚겠다는 목적으로 대출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, 이게. 그래서 난 대출받는 사람들 꼭 고운 시선 보지 않습니다. 생각해, 요즘에 보면 대출 연체가 되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. 대출 연체가 뭐예요? 은행돈 제때 안 갚는 사람들 많잖아. 그럼 은행돈 제때 안 갚는데 개인한테 빌린 돈을 갚겠습니까? 상식적으로? 여러분? 아니, 금융기관에 빌린 돈도 제때 못 갚는 사람들 많은데 일반 개인한테 빌린 돈 잘 갚을까? 말이 안 됩니다, 여러분. 지금 빚쟁이들은 뭐 열심히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갚겠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, 이게.
특히 지인도는요. 뭐 사기죄로 신고해가지고 받으면 되지 않냐. 근데 그거 하시기 바랄게. 만약에 정말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으려고 안 감다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죠. 문제는 이 사람이 처지가 안 좋아서 못 감다고 하면 사실 죄가 안 됩니다, 여러분. 사기죄가 안 돼. 사기죄는 이 사람을 기망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. 근데 기망하겠다는 의사보다는 이 사람 정말 처지가 안 좋아 돈 나올 데 없어가지고 못 감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요. 그리고 만약에 민사로 가가지고 뭐 민사 판결로 만약에 뭐 채무자 채권자 돈 갚아라고 해도 그 채무자가 돈 나올 데 없으면 못 받습니다, 이게. 정말로.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못 받아, 이게.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, 여러분. 저 배째라고 나온 사람들. 나 정말 몸뚱아리밖에 없다. 돈 되는 거 있으면 가져가. 근데 없을 거야. 나 개털이야, 정말.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. 적반하장으로. 그래서 지금 저는 채무자들 양심이 상당히 불량히 생각합니다. 그냥 채무자하고 안 엮이는 게 좋아요, 여러분. 채무자분들 이런 취급받으니 기분 나쁘죠? 아니, 우리도 사람인데 왜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할까? 나쁜 짓을 반복듯이 하니까. 어?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우리가 믿겠습니까? 아니, 정상적인 사람같이 행동을 안 하는데. 자꾸 엇나간 행동을 반복듯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믿을까요? 그래서 앞으로 양심불량의 채무자도 많을 겁니다. 정말 정말 많을 거예요. 지금 갈 때까지 간 사람도 많습니다. 예.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채무자가 있으면 웬만하면 엮이지 마십시오.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친구나 지인 중에 뭐 다중 채무자 있다, 아니면 개인 인생 바른 사람도 있다, 제일 나쁜 사람이야.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. 개인적으로 술도 마시지 마시고요,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엮이지 마십시오, 여러분. 지금 채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은 멘탈이 안 좋다는 겁니다. 왜냐, 채무하고 발받은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, 여러분. 그럼 더 이상 돈 나올 데 없으니까 나한테 돈 부탁할 가능성이 커. 그럼 또 한국 사람 특성상 또 가까운 지인의 부탁은 거절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채무자와 엮이지 마시고, 지금은 돈자랑 같은 거 하지 말고, 그 채무자는 꼭 갚으시고요. 피하지 마시고, 빌렸으면 갚으세요. 애초에 갚지도 못할 것 같으면 빌리지 마시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